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15년 2회 전기 기사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고요. 1번 문제는 그림을 하나 보고 문제를 풀도록 하죠. 매번 나오는 거죠. 그냥 워낙 많이 나와서 특별히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의 이제 그런 문제이고요. 설비 불평률을 이제 구하십시오라는 문제이죠. 1번 보니까는 이제 몇 퍼센트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가? 삼상 삼선식의 경우에는 30% 이하로 하는 거니까 이제 그냥 1번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2번을 보니까 이제 계산하십시오라고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설비 불평률을 계산하실 때에 이제 삼상 삼선식 같은 경우에는 각 상에 걸리는 AB, BC, 그다음에 AC에 걸리는 각 상에 걸리는 부하 중에서 제일 큰 것과 제일 작은 것을 빼서 이제 분자해 놓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전체 이제 부하를 다 더해서 이제 분모해 놓은 다음에 이제 분모를 다시 이제 3분의 1로 나누시면 이제 삼상 삼선식에 대한 설비 불평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구해보죠. 일단은 AB상에 걸리는 부하가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보니까는 여기 있죠. 이게 이제 AB에 걸리는 거고, 요것도 AB에 걸리는 거고, 요것도 이제 AB에 걸리는 거니까, 그럼 값이 얼마냐면 2하고 3하고 0.5를 더하는 거니까, 저 A하고 B상에 걸리는 부하는 5.5kW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B하고 C에 걸리는 이제 부하를 보니까, B하고 C에는 요놈하고 이제 걸리네요. 얘는 이제 AC니까 이쪽 이제 같이 3상에 걸리는 부하는 이제 제외하고 단상 부하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니까 얘는 이제 무시하는 거고, 그래서 BC에 걸리는 거를 봤더니 요거는 이제 0.5, 0.5니까 1kW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이 이제 AC에 걸리는 이제 요거죠. AC에 걸리는 거를 봤더니 CA나 AC나 봤더니 얘는 이제 그냥 3kg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큰 거에서 이제 작은 거를 빼는 건데, 근데 요거 삼선식에 대한 설비 불평률을 구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단위를 좀 주의를 하셔야죠. 왜냐면 다 이제 kVA에 대해서 단위를 통일해가지고 문제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킬로와트를 kVA로 이제 바꾸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kVA로 바꾸고 싶으면 킬로와트를 이제 역률로 이제 나누는 건데, 얘는 문제를 봤더니 2번 문제 보시면 가로 나오죠. 전열 부하의 역률은 1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네는 이제 그냥 다 이제 그냥 kVA 이렇게 되는 거겠죠. 나누기 1 해봤자 동일하니까 그래서 그냥 이제 kVA가 되는 거고, 요것도 이제 그냥 kV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거를 빼는 건데, 어느 게 제일 큰 거냐면 5.5 AB에 걸리는 게 제일 큰 거고, 그다음에 어떤 게 제일 작냐면 이제 BC에 걸리는 이제 1이 제일 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자에는 어떻게 쓰냐면 이제 5.5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자에다가는 분모에다가는 여기 있는 부하를 다 더하셔야 되는 건데, 이제 부하를 여기까지 구했으니까 한번 써보면 5.5에다가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3을 이제 3분의 1로 나누기 전에 이제 요걸 하나 더 더해야죠. 요거를 이제 하나 더 더해야죠. 그래서 요 3.7을 이제 더하셔야 되는데, 단위가 마찬가지로 킬로와트니까 얘를 kVA로 바꾸셔야 돼요. 근데 보니까 역률은 안 나왔어요. 근데 역률은 안 나온 대신에 제일 끝에 이제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입력으로 환산하면 이제 5.2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가 kVA로 환산을 하면 5.2 kVA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5.2 더하시고 곱하기 3분의 1을 한 다음에 이제 곱하기 100을 하면 설비 불평률이 나오는 거죠. 계산기 이제 눌러서 답이 되어 있으니까 보면 91.84 말도 안 되게 이제 나왔죠. 설비 불평률이 30%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뭐 계산상의 문제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 된 거고, 구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5.13 넘어가시고. 2번 문제는 보시니까, 2번 문제를 보시면 변압기 절연 에러 시험 전압에 대해서 알맞은 내용을 빈칸에 쓰십시오. 이제 필기 시험 시간 때 이제 요거를 이제 뭐 몇 점 몇 배 해가지고 보통 이제 0.92배 많이 나오죠. 그렇죠? 22.9kg가 이제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외워서 쓰는 거니까 이제 뭐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필기 문제가 실기에서 이렇게 나와요. 보통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뭐 이런 뭐 이렇게 쓰는 문제도 뭐 나오네요. 뭐 이런 문제는 그렇죠. 못 외우면 어쩔 수 없죠. 3번 문제. 네. 코로나 파기 임계 전압이 받는 영향을 쓰십시오. 뭐 또 처음 나왔던 문제인데요.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자꾸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면 점수 맞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3번 문제를 보니까 코로나 파기 임계 전압에 받는 영향을 쓰는데 이제 전선의 굵기, 선간거리, 표고, 기온 이제 뭐 이런 게 나왔어요. 이제 코로나 임계 전압이라는 거 다 아시겠지만 이제 뭐 식은 우리가 뭐 필기 시험에서도 그렇게 뭐 중요하게 보진 않죠. 네, 뭐 필기 시험에서도 이 식 자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으면 계산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근데 일단 이제 이 식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임계 전압값을 각 이제 뭐 요소에 따라서 임계 전압의 값이 어떻게 되겠느냐 뭐 그런 거죠. 일단 뭐 아시겠지만 임계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높을수록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30kg가 있고 이제 10kg가 있으면 코로나 임계 전압이 30kg가 됐을 때에 이제 그 코로나 방전이 일어나는 경우하고 10kV가 되었을 경우에 이제 방전되는 경우하고 그러니까 30kg만큼 전압이 높을수록 이제 방전이 덜 되는 거니까 그렇죠? 만약에 임계 전압이 30이라면 20 이럴 때는 이제 방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10일 경우면 20이면 이제 방전이 되는 거니까 코로나 임계 전압이 이제 높으면 좋겠다 이제 뭐 그런 건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그 인위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많지는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M0라고 나오는 거는 이제 전선의 표면 개수 같은 거죠. 이렇게 뭐 깔끔하냐 아니면 먼지 같은 것이 좀 이제 붙어서 좀 우들두들하냐 이제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거고 요거는 이제 날씨에 따라서 이제 변화하는 그렇죠? 뭐 공기에 대한 거 요게 이제 전선의 지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지름 정도 이제 바꾸면 이제 할 수 있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좀 이제 바꿀 수 있는 이제 부분이 뭐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높으면 임계 전압이 높으니까 코로나 발생이 좀 이제 적게 되겠다. 이제 뭐 그런 건데 이제 뭐 9번에 이제 보시면은 뭐 전선의 굵기, 뭐 선간거리, 표고, 이제 기온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그래서 뭐 아까 말했지만 지름이 크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굵기가 큰 거니까 이제 그럴수록 이제 임계 전압이 상승하는 거고요. 선간거리가 클수록 뭐 임계 전압이 상승을 하는 거고 이제 뭐 표고가 높으면 거기 밑에 보시면 해설에 보면 이제 그 표가 하나 나와 있어요. 표고하고 기압에 대한 이제 상관관계인데 표고가 높으면 이제 기압이 낮아지니까 임계 전압이 좀 낮아진다더라. 이제 뭐 그런 것들. 뭐 기온이 올라가면 임계 전압이 낮아진다. 이제 뭐 그런 이제 성질에 대한 것들이니까 참고적으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THD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종합 이제 외형률인데 그 저희가 뭐 필기 시간에 했었던 그 외형률하고 이제 거의 뭐 계산하시는 식은 이제 동일하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파분에 나머지 이제 고조파분의 실효값을 이제 루트 씌우셔가지고 제곱해가지고 루트 씌우셔가지고 구하시는 문제니까 뭐 이제 그냥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런 게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5번 문제를 보시면 이것도 이제 원래는 뭐 실기스러운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필기 시험 문제의 계산 문제, 필기의 계산 문제가 이제 실기로 이제 넘어온 이제 그런 케이스고요. 이제 문제 만들기가 힘드시니까 좀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필기 시험 문제가 많이 실기 시험에 나온다는 거, 계산 문제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5번 문제를 보시면 직류 직권 전동기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기기 시간에 이제 좀 내용을 보셨죠. 직류 분권 전동기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뭐 이렇게 생겼죠. 분권은 이제 계자하고 이제 전기자하고 이제 병렬로 연결된 게 이제 분권이죠. 얘가 이제 전동기니까 여기에 이제 전압이 이렇게 인가가 되고 이제 부하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전기자 쪽으로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계자 쪽으로도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F죠. 네. 그래서 여기에 역기 전력이 이렇게 발생을 하죠. 뭐 이런 게 이제 분권 전동기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문제에서 1번 문제를 보시면 나머지 뭐 이제 값들은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1번 문제를 보면 전기자 유기 전압이 얼마일까요? 요걸 물어본 거예요. 전기자 유기된 전압이 얼마일까요? 다른 말로 이제 우리 기기 시간에는 이제 역기 전력이라고 이제 불렀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역기 전력을 이제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단자 전압에서 얘가 이제 인가된 전압이죠. 얘가 입력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입력 쪽이고 여기가 이제 출력 쪽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이제 출력 쪽에 대한 것은 입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손실을 빼셔야죠. 그래서 입력이 V라고 했을 때 요만큼의 이제 전압 강화가 발생을 하는 거죠. 손실같이. 그래서 IA의 RA만큼 이제 빼시면 이제 유기 기전력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전압이 이제 얼마인가 봤더니 단자 전압은 전격 전압이 440이라고 나오죠. 얘는 이제 440인 거죠. 그리고 전류는 전격 전기자 전류가 540이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기자 전류죠. 전기자 전류가 540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전기자정은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뭐 문제도 나오고 전기자 회로의 저항은 0.041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0.041 이렇게 뭐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기로 누르면 이게 얼마가 나오는가 봤더니 417.86 네, 볼트가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죠. 여기 1번이었고 네,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토크를 구하십시오 했는데 저희 이제 교재에서는 이제 기본 원래에 이렇게 해서 유도되는 것들을 이제 했던 거고요. 보통은 이제 토크 구할 때 이렇게 유도 안 하시고 그냥 0.975로 외우시면 좀 편하죠. 킬로그램 메타 이렇게. 그래서 요거 이제 출력이고요. 킬로와트. 요거는 RPM. 그래서 그 2파이에서 60 나눈 걸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계산하면 0.975가 나오니까 요거를 이제 암기하셨다가 기기 시간에 하셨죠. 그래서 쓰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에서는 얘가 이제 킬로그램 메타가 아니고 뉴턴 메타라고 나왔으니까 요거를 이제 단위를 뉴턴 메타로 바꾸시려면 이제 9.8만큼을 이제 곱하면 얘가 이제 단위가 이제 뉴턴 메타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서 풀어도 답은 이제 동일하게 나오겠다 이제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입을 한번 해보면 여기 나오는 이 출력이라고 하는 이 P라고 하는 것은 P라고 하는 건 출력이 이제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죠. 요만큼이 이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전압하고 전류를 곱한 게 출력이니까는. 그래서 역기전력에다가 전기자 전류를 곱하면 이제 출력에 대한 값이 나오는 거고요. 그때 이제 이 역기전력은 아까 이제 여기서 구했던 417.86. 그리고 이제 전기자 전류는 이제 540을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서 구하면 되는 거죠. 전동기 속도가 회전 속도가 얼마인가 봤더니 전격 속도가 이제 900rpm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900을 이제 곱하면 900을 나누면 이제 되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토크에 대한 식을 이제 책에 있는 거 말고 이렇게 풀어도 되겠다라는 거죠. 0.975에다가 417.86 곱하기 540 하고 나누기 900이었죠. 에다가 마지막으로 9.8 이렇게 해도 값은 이제 동일하게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기로 누르면 얘가 2394.16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네, 마지막 세 번째. 이 전동기는 75% 부하일 때의 효율이 최대다. 이때의 고정손을 계산하십시오. 우리가 최대 효율시 부하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언제 효율이 제일 좋겠는가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철손과 동손이 이제 같을 텐데 동손은 이제 부하가 전부하가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부하가 뭐 2분의 1만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 앞에 이제 부하율이라는 걸 이제 계산을 하고요. 이 부하라고 하는 거는 전류의 자승에 비례하는 값이니까 이 부하율에 대한 것도 이제 제곱에 비례하는 이제 이런 관계로 이제 풀겠죠. 그래서 얘가 고정손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동손이라고 하는 거죠. 변하니까. 그리고 동에 대한 거니까 가변손. 고정손이니까 반대로 가변손이라고 해야지. 맞겠죠? 철손, 동손, 고정손, 가변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봤더니 언제 효율이 제일 좋았다라고 했냐면 75% 부하일 때, 요 M이죠. M이 75% 부하일 때에 효율이 제일 좋았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 이거죠. 0.75 제곱에다가 동소는 안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 가변선을 보통 어떻게 구하시냐면, 동선이니까 I 자승의 R 이렇게 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 앞에서 보면, 아까 전류가 얼마라고 했냐면 540이라고 했으니까 540의 자승에다가 아까 저항값이 0.041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계산기를 누르면 제곱했죠. 그러면 6725.03 와트가 되겠다. 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6번은 Y델타 기동 방식의 주 회로 그림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네, 뭐 그림 여기 있죠. 네. 뭐 Y델타 기동도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죠. 여러 번 나오는 시험 문제고 뭐 절대로 몰라서는 안 되는.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미완성 회로에 대한 결선을 이제 완성을 하라고 했으니까 하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완성 도면이 나와 있고요. 무조건 이쪽이 Y죠. 이쪽은 뭐 선을 두 개를 꼬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연결하고 Y는 어떻게 생겼냐면 세 개를 이제 하나로 묶은 것처럼 생긴 거죠. 그렇죠? 이렇게 세 개를 하나로 묶어야 되는 거니까 세 개를 하나로 이제 묶은 거고요. 델타는 어떻게 하세요? 델타는 어떻게 생겼냐면 두 개를 하나씩 이렇게 묶는 거죠. 그렇죠? 두 개를 하나씩 묶었죠? 네. 다른 사항을 두 개를 묶은 거고, 그리고 또 두 개를 또 하나씩 이렇게 묶었죠. 그렇죠? 다른 상이죠? S하고 T상을 묶은 거고, 마지막으로 다시 또 하나를 이제 이렇게 묶으면 된다. 이제 뭐 그런 거죠. 두 개씩 이렇게 묶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다시 그 처음에 시작한 곳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시작을 해서 얘가 돌고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오면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Y델타 결선을 이제 하시면 돼요. 넘어가시고 2번 Y델타 기동식, 전전압 기동식, 기동전류의 수치를 비교 제시하면서 그렇죠? 얘가 지금 이제 한 게 뭐냐면 이제 Y델타 기동이잖아요. 그렇죠? Y델타 기동을 하면 Y로 기동할 경우에, 그렇죠? Y로 기동을 하고 델타로 운전을 하는 건데, Y로 기동할 경우에 전압은 루트 3분의 1배만큼 주는 거죠. 상전압이. 그러다 보니까 전류값은 제곱에 이제 관계가 있으니까는 기동 시에 이제 기동 전류라고 하는 게 전압은 루트 3분의 1배인데 전류는 3분의 1배만큼 이제 감소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그래서 기계가 이제 충격이 좀 덜 받는 거죠. 그래서 기동 전류를 줄여서 감전압으로 이제 기동을 시키고 이제 어느 정도 회전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전전압을 걸어서 델타로 운전을 하겠다. 이제 뭐 그런 거니까. 그래서 기동 전류가 3분의 1배만큼 감소한 상태에서 이제 기동이 된 다음에 나중에 전전압으로 이제 운전을 한다. 이제 그런 거 쓰시면 되죠. 책에 이제 자세하게 뭐 설명이 되어 있고요. 3번 문제. 유도전동기를 Y델타로 기동하여 운전하기 위한 제어회로의 동작사항 뭐 설명하십시오. 지금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던 거죠. Y로 기동하고 그래서 이제 기동 전류를 감소시킨 다음에 이제 전격 속도에 가까워지면 델타로 변경을 해서 이제 운전을 하는 이제 그런 기동 방식이다. 농용 전동기에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7번. 7번은 역류를 1로 계산한다고 할 때의 전력 손실의 차이를 계산을 하십시오. 일단 전력 손실은 어떻게 구해요? 전력 손실은 I 자승이 R이죠. 손실은 이제 I 자승이 R로 구하는데 문제를 봤더니 단상이고요. 단상이고 역류를 1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저항값은 똑같겠죠. 저항하고 뭐 리액턴스 값 뭐 이런 거는 이제 다 동일할 텐데 우리는 이제 손실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I 자승이 R이니까 임피던스나 리액턴스가 아니죠. 이제 R이니까는 요거는 이제 정해졌어요. 고정돼 있죠. 얘가 얼마라고 했냐면 0.15라고 했어요.
그렇죠? 0.15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요 i라고 하는 이 전류값만 이제 구하면, 그러면 이제 역률 개선 전하고 개선 후에 전류값 그 손실을 알아서 이제 그 차이를 이제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역률이 0.6이죠. 0.6일 때. 역률이 0.6입니다. 그 경우에 이제 부하 전류 값을 한번 구해 보면, 단상이니까 이제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얘가 용량이 얼마라고 했냐면 6kg래요. 6kg. 6,000이죠. 전압은 얼마냐면 200입니다. 200. 200V. 얘는 역률이 0.6일 때죠. 그럼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50A가 나온대요. 두 번째. 책에 있는 풀이처럼 하죠. 그럼 손실은 어떻게 될까요? 손실은 이제 얘인데, I-이 R인데, 단상 이선식이니까 이런 게 몇 개 있는 거냐면 이제 2개 있는 거죠. 그러면 2 곱하기 전류가 50의 자승에다가 아까 저항값이 0.15 이게 되는 거겠죠? 하면 750이 된대요. 얘가 750W. 그럼 두 번째, 역률이 1일 때. 어차피 이제 식은 동일하고요. 역률이 1일 때 이제 전류값을 해보면 뭐 이제 역률은 동일하죠. 6,000. 전압도 동일하고, 그 대신에 역률이 이제 1인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30A. 그렇죠? 마찬가지로 손실을 한번 해보면, 프라임이라고 하고, 어차피 식은 동일할 거고요. 그럼 2배에다가 30의 자승에다가 곱하기 0.15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를 계산을 하면 얘는 270W가 나온대요. 그럼 다 했죠. 750에서 270을 빼면 되니까, 그래서 따라서 답이 얼마냐면 그 차는 480W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전류 구하고 손실 구해서 빼면 되는 이제 문제죠. 이런 거는 이제 뭐 이것도 처음 나오긴 했지만, 이제 좀 이제 문제를 많이 푸시면 이런 건 약간 좀 변형된 문제죠. 기존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이제 나왔던 적이 있어서 그거를 조금 이제 변형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왜냐면 손실 뭐 이런 거는 나오는 거고요. 역률에 대한 이런 거는 딱 이 문제가 딱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계산 문제를 풀 때에 이러한 거는 이제 거의 나오거든요. 부하전류 요구하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정도는 처음 나오지만 좀 푸셔야 되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8번. 네, 어느 수전 설비의 단선 개통도이다. 네, 이제 답하십시오. 1번에 보니까 CB2에 대한 전격을 이제 계산하십시오. 이제라고 나왔어요. 보니까 CB2는 어디냐면 변압기제 바로 밑에 부분에 나와 있죠. 그래서 얘를 이제 1번 문제를 한번 해보면, 차단기 전격을 구하는 거죠. 전격 차단 용량을 구하시는 건데,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얘는 이제 퍼센트가 나왔으니까 퍼센트에 대한 걸로 한번 구해 보자면, 이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기준 용량에다가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을 하면 이제 차단기 전격 값이 이제 나오는 건데, 일단 얘는 변압기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는 나왔어요. 일단 기준은 3000으로 일단 잡을 거고요. 변압기 용량이 3000을 이제 기준으로 잡을 거고요. 그때에 변압기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 값은 변압기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 값은 6%라고 나왔어요. 이제 여기에다가 6%를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 그 이제 전단에 대한 거니까는 변압기 이전에 있는 그 한전 쪽에 대한 퍼센트입니다. 선로 쪽 하는 전체 이제 공급되어지는 부분에 전체 임피던스를 구해서 그걸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고 기준 용량에다가 3000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이제 차단기 용량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건데, 문제에 보시면 그 한전 측에 대한 이제 전원 용량이 얼마에 1시, 100, 1000만, 10만, 50만 kVA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이용을 해서 그 한전 측에 대한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를 한번 구해보죠.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렇게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거 바꾸면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기준 용량은 얼마라고 했냐면은 요건 전격은 3000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전 측은 이제 얼마라고 했냐면 50만이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곱하기 100 하면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구해 보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구하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0.6%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그 퍼센트 임피던스는 얼마냐면 6에다가 0.6을 더하시는 거니까 6.6이 되는 거고요. 100에다가 곱하기 기준 용량은 얼마냐면 3000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이제 계산기로 누르시면 되겠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럼 이걸 계산기로 누르면 메가로 답을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10의 3승 마이너스 3승까지 더할게요. 얘는 지금 킬로였으니까 문제를 보니까 단위를 메가볼트 암페어로 이제 하라라고 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까지 더하시면 답이 45.45 메가볼트 암페어가 이제 1번에 대한 답이 되겠죠. 2번 2번 기기 A는 어딨냐면 그 2차 중성선 2차 측 변압기 2차 측 중성선에 이제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서 요거를 중성점 접지 저항기라고 이제 하는 거죠. 전위 상승을 억제하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한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9번입니다. 9번 문제도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문제네요. 이것도 이제 처음 나오긴 했는데 아까 그 7번 문제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런 건 처음 나오더라도 좀 푸셔야 되는 그런 문제세요. 어차피 실기라고 하는 게 문제랑 기존에 나왔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만 여러분들이 푸시면 합격할 수 있는 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런 건데 문제는 이제 뭘 물어봤냐면 단락전류를 오음법에 의해서 구하십시오. 삼성 단락전류를 구하는데 오음법에 의해서 구하십시오. 저희가 이제 보통은 이제 단락전류를 구할 때는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단락전류를 구할 때 퍼센트 임피던스에다가 100에다가 전격전류 이렇게, 그렇죠? 이제 퍼센트법으로 이제 단락전류를 구하는, 아니면은 이제 그 삼상 차단 용량이 있으면 차단 용량을 가지고 이제 뭐 우리가 전격전류 구하듯이 루트 3V에다가 뭐 차단기 용량 해서 이제 구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어떤 방법을 구하라고 했냐면 오음법으로 구하십시오라고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오음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오음법 다 아시죠? 전류는 뭐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값에 반비례한다. 이제 그거니까는 좀 이렇게 구하는 거죠. 단위가 그냥 암페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구하셔야 돼요. 전압은 지금 이제 A라고 하는 지점에서 단락이 발생했다라고 이제 하는 거니까 전압은 이제 기준 얼마냐면 여기 나오면 이제 1호사도 2차 측.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값을 알면 되냐면 전압은 이제 나왔으니까 임피던스 값만 구하면 저희가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임피던스 값을 어떻게 구하는가 하기 전에 일단 책에 나오는 값들을 여기다가 한번 쭉 써볼게요. 문제 좀 풀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면 변압기, 그러니까 발전기 G1하고 G2하고요. 변압기 퍼센트 리액턴스는 자기 용량을 기준으로 각각 30하고 8이래요. 자기 용량은 기준이죠. 그러니까 얘는 자기 용량이 15고요. 얘는 자기 용량이 30이에요. 자기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30%. 퍼센트 리액턴스 값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이제 몇 프로냐면 8%.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선로 저항은 0.5래요. 0.5 옴/km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임피던스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나온 거고 임피던스를 구하시는 건데, 임피던스가 어떻게 구하시는 거냐면 임피던스는 저항에다가 리에이턴스를 더해서 구하는 거죠. 저항은 있어요. 여기 있죠. 그렇죠. 얘는 얼마냐면 5, 25니까는 25 오음이 되겠네요. 그렇죠? 킬로미터당 0.5니까는 50km 이제 곱하면 얘는 이제 25오음이 나온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리에이턴스 값을 구하셔야 돼요. 리에이턴스 값을 어떻게 구할까요?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는 10V 리에이턴스죠. 퍼센트 뭐 임피던스나 리에이턴스가 똑같지만 퍼센트 리에이턴스라고 하는 거는 10V 자승에다가 리에이턴스 용량의 리에이턴스. 그러면 요거를 구하고 싶으면, 그렇죠? 요 리에이턴스라는 거를 구하고 싶으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뒤집어서 넘어가면 되죠. 그럼 P에다가 10V 자승에다가 뒤집었으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최종적으로 곱하기 퍼센트 리에이턴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발전기 요거 30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발전기의 리에이턴스 구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8%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변압기에 대한 이제 리에이턴스를 구하신 다음에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면 임피던스 값이 나와서 단락적 요 값을 구할 수 있다. 좀 그런 거죠. 한번 해볼게요. 일단 발전기 식은 나왔으니까 발전기에 대한 리에이턴스 값을 보면 10에다가 2차 측에 대한 거니까는 곱하기 154의 자승에다가 얘가 30에다가 기준 용량이 15메가죠. 메가니까는 10의 6. 그러면 요걸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0에 154에 30에 얘가 킬로니까 10의 3승으로 하는 게 맞겠죠? 요거 이제 10의 3승하고 10의 6승을 하던가 아니면은 요거는 이제 킬로로 그냥 이렇게 계산했으니까는 요거만 3개 공 더 3개 빼서 10의 3승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한 값이 474.325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발전기죠. 발전기 쪽. 발전기 쪽. 그러면 변압기 쪽 리에이턴스는 어떻게 될까요? T라고 하죠. 집에 식은 똑같고. 그러면 10 곱하기 마찬가지로 154의 자승에다가 얘는 8%죠. 기준이 얼마냐면 30인데 마찬가지로 해도 10의 3승만. 킬로는 이제 위아래 이제 빠지고. 그러면 요거는 얼마냐면 63.24 이렇게 된대요. 문제를 임피던스를 다 구한 다음에 계산을 했죠. 그러면 임피던스는 그러면 이제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식 요거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요거를 이제 더하시면 되는데 그럼 저항은 25 플러스 J에다가 리에이턴스는 요게 63.24고요. 요거는 두 개가 용량이 똑같으니까 나온 거를 병렬이잖아요. 병렬로 연결된 거니까 똑같은 게 병렬로 연결돼 있으면 반을 쪼개면 되죠. 그래서 474.32 나누기 1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곱해서 루트를 씌우면 얘가
1.44가 나온다. 이제 뭐 그런 겁니다. 알죠? 따라서 단락전류는 전압은 얼마라고 했어요? 154 000 나누기, 왜냐면 여기 들어가는 게 상전압이 들어가시는 거니까 루트 3으로 나누시고 방금 구했던 301.44만큼의 임피던스 값을 나누면 답이 되겠다. 이제 그런 거죠. 하면 294.9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나오는 문제긴 한데, 어떤 뭐 임피던스 구하는 거, 그다음에 단락전류 구하는 거, 뭐 이렇게 리액턴스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다른 문제 풀 때 중간 과정에서 다 나오는 것들이니까 요 정도 나오는 거는 조금 푸셔야 돼요. 처음 나온다 할지라도. 올해도 아마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이런 앞으로 그 최근 유형들은 다 이런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오고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을 조금씩 변형해서 내는. 아예 새로운 문제도 아니고, 물론 좀 새로운 문제 나오긴 하겠죠. 어쨌거나 이런 이제 계산 문제는 좀 푸셔야 되겠다. 단다 말로 외워서 하는 거는 처음 나오면은 뭐 손도 못 대죠. 근데 계산 문제는 손을 댈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저희 뭐 풀이 보면 이제 퍼센트법으로 푸는 것도 있어요. 어차피 결과는 동일하니까는 퍼센트법으로 푸는 거 한번 요거랑 이제 비교해서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번입니다. 10번. 발전기의 종합 효율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발전기의 출력을 구하는 이제 뭐 식은 있죠. 860T의 뭐 BH 이타라고 해가지고 이제 발전기 출력을 구하는 게 있어요. 얘는 이제 뭐 시간이고 이제 연료고 뭐 효율이고 이제 뭐 그런 건데. 근데 저희 측에는 요거보다 좀 더 심플하게 풀었죠. 어차피 걔를 풀면 동일해요. 그래서 그 효율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입력분의 출력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책에는 입력분의 출력에 대한 걸로 푼 거고요. 요런 식도 있으니까는 요것도 한번 해보면 연료가 얼마만큼이 쓰였냐면 215만큼이 이제 연료를 쓴 거고요. 그거에 대한 발열량이 얼마라고 했냐면 만. 효율은 아직 모르겠고, 그다음에 시간은 몇 시간이었냐면 이제 8시간이었죠. 그렇게 했을 때 얼마짜리 출력이 나오는 거냐면 이제 100kg짜리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을 뭐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얘를 넘겨볼까요? 얘를 넘겨보면 결과적으로는 얘랑 똑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식을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넘겨볼게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게 얘랑이고 밑으로 내려가는 게 얘랑이죠. 그러면 215에다가 곱하기 만에다가 얘가 이제 위로 올라가야죠. 100에다가 곱하기 860에다가 곱하기 8. 저희 책에 있는 식 한번 봐보세요. 입력이 얼마냐면 계산식이 만에다가 215죠.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출력이 얼마냐면 100 곱하기 8 곱하기 860이죠. 이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발전기 출력을 이제 구하는 기본 공식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다. 이제 뭐 그런 겁니다. 넘어가시고요. 11번. 네. 11번은 이제 테이블 스펙인데 그 중에서 좀 제일 간단한 거죠. 그래서 앞에를 쭉 한번 더 해보세요. 그러니까 넘어가기 전에 문제는 간선의 최소 전선의 굵기를 구하는 건데 이제 표를 이용해서 구할 거니까 일단 부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전선의 굵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를 쭉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하 내역 중에서 22하고 더하기 7.5하고 5.5하고 1.5하고
0.75를 다 더해 보세요. 그럼 얘가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 37. 얼마가 나왔던 것 같아요. 37.25가 나와요. 37.25. 그럼 얘를 가지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표가 이제 큰 표가 하나가 나와 있고요. 거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왼쪽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칸의 제일 위에 보면 배선 종류에 따른 간선의 최소 굵기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구할 건데 앞에 공사 방법하고 전선을 이제 어떤 걸 쓰느냐 이렇게 봤더니 전선은 PVC 절연 전선을 쓰고 공사 방법은 B1에 의해서 시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에 보시면 그 배선 종류에 의한 간선의 최소 굵기에 보면 공사 방법이 A1하고 B1하고 C가 있어요. 네, 그렇죠? 가운데 있는 게 B1이죠. 이제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관에다가 그렇게 이제 전선 세 가닥 집어넣어가지고 벽에다가 하는 게 이제 B1에 대한 공사 방법인데 그거 밑에 보시니까 전선이 PVC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PVC부터 해가지고 밑으로 선을 하나 쭉 그으세요. 이렇게 선을 표에서 선을 이렇게 쭉 한번 그어보세요. 거기랑 제일 왼쪽 편에 전동기 수의 총계라고 제일 왼쪽 위에 구석에 있죠. 제일 위쪽 구석에 보면 전동기 수의 총계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쭉 밑으로 내려오시면 요 37.25 우리가 계산했던 값보다 조금 큰 게 있어요. 얼마냐면 37.5라는 게 있죠. 37.5가 있죠. 그러면 아까 B1의 PVC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랑 요 37.5가 가로로 쭉 가는 거 만나는 게 바로 그 간선의 굵기예요. 걔가 얼마냐면 70mm 스퀘어죠. 70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70이 되는 거죠. 테이블 앤 스펙. 그렇죠? 가장 이제 간단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표 찾는 거 한 번만 해보시면 되죠. 뭐 이런 수준은 솔직히 기사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산업기사에서 나오는 수준인데 뭐지 기사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보통 기사 쪽 TLC는 훨씬 더 어렵죠. 중간에 막 계산도 해야 되고 그래요. 심플하게 나오면 좋긴 하지만 12번입니다. 전동기의 출력을 구하십시오. 네. 전동기의 출력을 구하실 때는 하나만 좀 구분을 잘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전동기 아니면 뭐 양수용 펌프 뭐 이제 이런 것도 다 이제 마찬가지긴 한데 그 초당 얼마가 이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분당 얼마가 이동하는지만 구분하시면 식이 딱 두 개로 나뉘는 거죠. 예를 보시면 권상하중이 이제 50톤에 12m의 높이를 4분의 이제 권상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제 출력을 구하실 때 6.12의 효율의 무게에다가 이동 속도만큼을 이제 계산하면 되죠. 만약에 얘가 분당이니까 이제 6.12를 했던 거고요. 만약 초당이면은 이제 위에다가 이제 9.8을 곱하시면 돼요. 6.1을 빼고. 그렇죠? 6.1 대신에 위에다가 9.8을 곱하면 초당으로 되고, 아니면 이제 뭐 그거 다 귀찮으시면 그 60을 하나는 곱하고 하나 나누고 이제 뭐 그러면 되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하다가 또 틀릴 수 있으니까는 두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당은 6.12, 초당은 9.8. 그렇게만 이제 외우시면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다시 뭐 대입만 하면 되니까 무게는 이제 얼마라고 했냐면 얘는 50톤이죠. 단위가 톤이에요. 킬로그램 아니에요. 톤이고 그다음에 높이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이동을 하느냐 권상 속도가 얼마인가 봤더니 12m의 높이를 4분의 권상을 하는 거죠. 12m의 높이를 4분의 권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메타 퍼 미닛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효율은 얼마냐면 75%. 0.75. 되는 거죠? 50에다가 3에다가 6.12에다가 0.75. 그러면
32.68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13번 변류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울게요. 그림 하나만. 지금 책에는 그림이 없는데 설명을 좀 하려면 그림을 띄우는 게 좋으니까. 뭐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이제 비율차동 계전기에 CT를 이제 연결할 때에는 변압기 결선하고 이제 반대의 결선, 그러니까 Y면 델타, 델타면 Y. 왜냐하면 위상이 달라지면 흐르는 전류값도 이제 달라질 테니까 위상을 같게 하려고.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얘가 무슨 결선이게요? 이쪽이 무슨 결선이죠? 보면은 선을 다 하나씩 뽑아서 하나로 묶었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Y죠. 얘는 두 개를 하나씩 이제 묶은 거니까 이쪽은 델타예요. 그러면 그럼 이쪽 CT하고 이쪽 CT의 결선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면 얘는 델타로 결선을 해야 되고 얘는 Y로 결선을 해야죠. 왜냐하면 이제 위상차를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 쭉 제가 하나로 묶었죠. Y죠.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두 개씩 묶었죠. 두 개 묶고 두 개 묶고 또 두 개 묶고 델타로 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된다. 뭐 차동 계전기든 비율 차동 계전기든 결선을 CT 결선을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번에 보면 Y 델타로 결선한 비율 차동 계전기의 CT 결선은 델타 Y로 해야 된다. 그렇죠? 변압기 결선과 반대로 결선해야 된다. 이제 뭐 그런 거고요. 통전 중에 있는 2차 변류기 2차 측에 기계를 교체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2차를 단락하고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얘가 CT고, 그렇죠? 얘를 바꾸고 싶어요. 바꾸고 싶을 때 얘를 확 떼어내면 2차에 흐르는 전류가 다 이제 코일에 여자 전류로 이제 바뀌니까는 이제 고압이 유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권선이 끊어질 수 있으니까 요거 이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냐면 이게 이제 단락을 시키고, 그렇죠? 단락을 시키고 기계했다가 붙이고 다시 이제 뭐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야 된다. 지금 그런 거죠. 3번. 65A 부하가 이제 65이고 이제 100대 5의 변류기가 있어요. 120% 과부하에서 차단기를 차단할 때에 과부하 계전기의 전류값은 어떻게 될까요? 뭐 시간 다 나와 있고. 그래서 과전류 계전기에 대한 값을 구하시려면 뭐 탭전류니까는 여기다 그냥 이렇게 T라고 쓸게요. 부하 전류가 얼마라고 했냐면 65라고 했죠.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CTB 분의 1을 하시는 거죠. CTB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는 얘가 CTB가 얼마라고 했냐면 100대 5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100의 5인데 역수니까는 100의 5. 에다가 몇 프로에서 동작을 하는 거냐면 120%에서 이제 동작을 하는 거니까 1.2배만큼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얼마냐면 3.9A. 그리고 이제 뭐 구할 수 있다더라. 그런 거죠. 넘어가시고. 14번. 뭐 그냥 단답형이니까 뭐 부동 충전 방식은 뭐 워낙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2번은 이제 균등 충전 방식이죠. 1, 3개월마다 한 번 정전압으로 행해지는 충전 방식. 역으로 이제 균등 충전 방식을 이제 물어보는 경우는 있었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근데 뭐 그걸 답을 하실 수 있으시면 이제 반대쪽도 이제 답을 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 넘어가시고 15번입니다. 이것도 이제 전력에 나왔던 이제 계산 문제가 실기로 넘어온 뭐 그런 케이스죠. 충전 전류를 구하십시오. 네. 1번 충전 전류를 구하십시오. 충전 전류
삼상일 때의 충전 전류 구하는 식이 뭘까요? 삼상일 때 충전 전류 구하는 식은 오메가 C의 V죠. 오메가는 2파이 F고. 그러면 요거를 한번 구해 보면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2파이 곱하기 주파수는 뭐 60이겠죠. 게다가 케이블 한 성당 작용 정전 용량은 0.4죠. 0.4 마이크로니까는 10의 마이너스 6승에다가 얘는 킬로미터당인데 전체 송전선의 길이가 7km니까는 곱하기 7을 하시는 거고. 이거 상관전압이니까는 아니죠. 삼상일 때는 얘는 상전압이죠. 오메가 C의 V의 루트 3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죠. 제가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 22.9죠. 22,900을 이제 루트 3으로 나누시면 되는 거니까 뭐 계산기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13.96이래요. 두 번째는 충전 용량을 물어봤네요. 충전 용량. 그렇죠? 충전 용량은 어떻게 구할까요? QC는 오메가 CV의 자승이죠. 그러면 이제 오메가랑 앞에 썼죠. 2파이에다가 곱하기 60에다가 여기까지 똑같겠죠. 0.4에다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에 곱하기 7에다가 전압이 22,900의 제곱 하면 단위가 나왔나요? 단위는 안 나왔는데 그냥 계산하면 너무 크니까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까지 할게요. 뭐 단위는 문제에서 단위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이거 안 하시고 그냥 VA로 답을 하셔도 되는데 너무 길어지니까는 여기까지 했어요. 하면은 얘는 553.55 kVA 하면 되시겠어요. 네. 넘어가시고 16번입니다. 16번은 뭐 고정점, 탐지법 3개랑 각각 용도로 쓰십시오라고 했으니까는 참고하셔서 쓰시면 되고요. 다음에 17번도 발전소 및 변전소에 사용되는 모선 보호 방식 또 찾아서 쓰시면 되겠죠. 뭐 그냥 그런 것들이 있는 거니까. 두 문제 남았어요. 단답이나 외우시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을 안 드려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외우셔야 되는 거고, 저희는 이제 문제를 계산 문제나 설명이 좀 필요한 문제들 위주로 해서 수업 진행을 한다는 거 좀 양해를 좀 해주세요. 다는 안 풉니다. 이제 18번을 보면 문제가 유접점 회로를 이제 무접점 회로로 바꾸고 난드만의 회로로 변환을 하십시오라고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보니까는 그러니까 접점이 있는 거죠. A 접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접점 회로고 이제 직렬로 연결돼 있고 직렬로 연결돼 있고 그 두 개는 이제 병렬로 연결돼 있죠. 그러면 직렬로 연결돼 있는 거를 우리가 AND라고 하죠. 직렬로 연결돼 있는 건 병렬로 연결돼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OR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를 식을 한번 써보면 식을 한번 써볼게요. 출력 L에 대해서 식을 쓰면 얘는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AND는 이제 곱하기죠. 5는 더하기고 A 곱하기 B에 C 곱하기 D에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논리식으로 쓰면 그럼 이제 이거를 논리회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논리회로를 바꾸면 AND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AND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D자처럼 생겼죠.
and d잖아요. 그렇죠? 요거랑 이렇게 D자처럼 생긴 거죠. 5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라운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겼죠.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겼어요. 그럼 요거를 논리 회로로 작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논리 무접점 회로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A, B, C, D가 있죠. A하고 B는 and, 그렇죠? 또 C하고 D도 and, 그 두 개가 5와 더하기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나를 하고 또 하나는 얘를 이제 난드 회로로 이제 바꾸래요. 난드 회로로. 난드 회로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난드 회로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and 앞에 not이 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난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앞에 not이 붙어서 이렇게 not이 이제 동그라미 붙은 게 얘랑 똑같은 게 5업 회로에다가 입력에다가 이제 부정을 붙인 거랑 똑같아요. 뭐 드모르간의 법칙 같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A, B라고 하면 A 곱하기 B에다가 전체 부정이에요. 출력에 대해서 전체 부정을 한 거나 아니면 이제 각각의 부정이죠. 각각의 부정에다가 더하기를 한 거나 그 두 개는 이제 똑같죠.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얘를 이제 난드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and에다가 이제 부정을 씌우죠. 그럼 난드가 되는 거잖아요. 얘가 and고 얘가 난드니까. 뭐가 달라요? 앞에 동그라미만 다르잖아요. 동그라미를 붙이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만 동그라미를 붙여서 부정을 씌워버리면 원래 제시했던 그림하고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똑같이 만들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부정을 또 씌우는 거죠. 그럼 부정의 부정은 뭐예요? 긍정이죠. 그래서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니까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난드. 그렇죠? 얘가 뭐예요? 난드. 얘가 뭘까요? 난드. 그렇죠? 아까 난드라고 했잖아요. 얘도.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식입니다. 그림을 최종적으로 그림은 이제 어떻게 돼요? 난드로 바꾸는 그림은 A, B, C, D가 있으면 A, B의 난드, C, D의 난드, 그 두 개를 묶어서 난드 하면 이제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훨씬 복잡한 문제가 이제 나왔었죠. 하는 방법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노로 바꾸는 것도 있죠, 그렇죠? 노 앞에다가 이제 붙이면 18번 조명 영어 중 감광 보상률이란 이제 뭐 그런 광수의 감소를 고려해서 조금 더 이제 여유를 두는 거죠. 그래서 보수유분의 1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뭐 FUN의 A, E, D 할 때 얘가 이제 감광 보상률인 거죠. 말 그대로죠. 빛이 줄어드는 거를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15년도 이외의 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